아침에 떡국 한 그릇 드시고 나서 괜히 몸이 붓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떡국과 함께 먹은 음식 조합일 수 있습니다. 떡국은 원래 속을 부드럽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잘만 먹으면 어르신들 아침 식사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콩팥, 즉 신장이 갑자기 바빠지고 과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예전보다 소변이 잦아지고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떡국을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떡국을 어떻게 먹어야 콩팥에 부담이 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 조합이 특히 위험한지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떡국을 독처럼 피할 음식이 아니라 몸을 덜 괴롭히는 음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가장 흔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떡국 한 그릇에 김치, 장아찌, 젓갈. 이 조합은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 나트륨, 즉 소금기가 몰려 있습니다. 떡국 국물에는 이미 간장이나 소금이 들어가 있고 육수 자체에도 염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김치 한 접시, 젓갈 한 젓가락만 더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금방 넘기게 됩니다. 콩팥의 역할은 몸에 남은 소금과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내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이 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해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다리가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떡국을 드시는 날에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은 가능하면 반 이상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싱겁게 끓이는 습관도 콩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고기를 듬뿍 올린 떡국입니다. 기운 보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가득 얹어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백질 과다가 됩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몸은 더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떡국에 올리는 고기는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름기 많은 부위는 피하고 국물에 고기 육수가 너무 진하게 우러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흔한 조합은 떡국의 전이나 튀김을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명절 식탁에서는 특히 더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떡국의 전, 튀김까지 더해지면 콩팥뿐 아니라 혈관에도 큰 부담이 갑니다.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며 신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에 부담을 줍니다. 콩팥은 작은 혈관들이 모여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이 상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떡국을 드시는 날에는 전이나 튀김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정 드시고 싶다면 한 조각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 대신 나물처럼 기름기 적은 반찬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떡국을 먹으면서 미역국이나 육개장 같은 다른 국을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분과 나트륨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져 있어서 얼굴이나 발목이 잘 붓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국은 하루에 한 종류면 충분합니다. 떡국을 드시는 날에는 다른 국은 과감히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방심하기 쉬운 조합입니다. 떡국을 먹고 난 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또는 달달한 식혜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탄산과 당분은 콩팥의 여과 기능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혈당과 신장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떡국을 드신 후에는 물이나 미지근한 보리차가 가장 좋습니다. 식혜는 아주 소량만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떡국을 먹고 난 뒤 몸이 보내는 신장 경고 신호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콩팥이 이미 무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와 얼굴이 유난히 붓는다. 양말 자국이 오후까지 오래 남는다. 소변 거품이 예전보다 잦아졌다. 소변 색이 진해지거나 탁해졌다. 떡국을 먹은 날 유난히 피로가 오래 간다. 이런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조금 쉬게 해달라고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장 검사는 어떤 걸 보면 되나요? 병원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수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크레아티닌 수치. 둘째, 사구 체어과율, 즉 EGFR. 셋째, 단백뇨 여부입니다. 이 중 EGFR 수치가 6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식사 관리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아직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약을 드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중에는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도 있습니다. 떡국처럼 염분과 단백질이 있는 식사를 한날에는 약 복용 시간과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공복이나 짠 음식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떡국을 드실 때는 국물은 절반만, 고명은 소량, 짠 반찬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하루 한 끼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떡국은 잘 먹으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콩팥을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떡국을 드실 때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한 그릇이 내 콩팥을 편하게 할까? 힘들게 할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많은 세월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몸이 버티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그럼 하루 식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끼 완벽이 아니라 하루 균형입니다. 아침 한 끼만 조심한다고 신장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한 끼 실수했다고 곧바로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패턴이 매일 반복되느냐입니다. 아침에 떡국을 드셨다면 그날 점심과 저녁은 반드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점심은 국물 없는 식사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밥은 소량, 반찬은 짜지 않은 나물 위주,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처럼 부담이 적은 것으로 선택합니다. 국 대신 미역 무침, 시금치나물, 무생채처럼 수분은 있지만 염분은 적은 반찬이 훨씬 낫습니다. 저녁은 양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 국물 음식을 드시면 밤사이 신장이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야간 소변이 늘고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더 잘 붓게 됩니다. 저녁에는 배부름보다 가벼움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아예 줄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신장의 적이 아니라 과한 단백질이 문제입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 끼에 몰아서 먹는 단백질입니다. 아침에 고기 듬뿍 떡국, 점심에 고기 반찬, 저녁에 또 고기 반찬. 이렇게 되면 신장은 하루 종일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쉬질 못합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나눠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기 양은 손바닥 반 정도면 충분하고 가능하면 생선, 달걀, 두부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을 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 맛을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간장을 한 번 더 넣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각은 둔해지고 실제보다 덜 짜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이미 짠맛을 받고 있는데 입이 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국을 끓이실 때는 처음부터 싱겁게 시작하시고 끝까지 간을 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식탁 위에 소금, 간장, 쌈장을 올려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염분 섭취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 변화입니다. 체중은 신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며칠 사이 이유 없이 체중이 12kg 늘었다면 그건 지방이 아니라 수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최근 며칠간 국물 음식, 짠 음식, 외식이 많았는지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식사를 줄이지 않았는데 체중이 계속 빠진다면 이 또한 검사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의 균형을 잡는 장기이기 때문에 체중 변화로 먼저 힌트를 줍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운동하면 신장이 좋아질까요? 정답은 무리하지 않은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집 안에서 하는 체조 정도는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땀을 과하게 빼는 운동, 무리한 등산, 장시간 사우나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이온 음료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온 음료에는 생각보다 나트륨과 당분이 많습니다. 운동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장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야간 소변이 잦다면 그 자체로 신장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능하면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고 저녁의 국물 음식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생활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국물 한 숟가락 덜 먹고 고기 한 점 줄이고 천천히 먹고 물을 나눠 마시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신장을 지켜줍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참고 버티는 건강이 아니라 조심해서 오래 쓰는 건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몸이 맞춰주길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맞춰주는 삶으로 조금씩 바꿔가셔도 됩니다. 오늘 떡국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붓기, 피로, 소변 변화, 이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신장 관리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렵고 겁주는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과 하루 습관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정원과 함께 해주세요.